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은 구글이 왜 인터링크 네트워크에 배팅을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타트업은 웹3 신원확인 스타트업인 인터링크 랩스에 대해서 아주 조용히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도박이 아니고 이미 그 규모를 입증하고 있는 플랫폼 덕분이죠. 그러니까 인터링크는 스스로를 이제 휴먼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기기 내 생체 인식을 통해서 본인을 인증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토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출시 후에 몇 달 만에 250만 명 이상의 인증된 사용자와 다른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약 3천만 건 이상의 생체 인식 스캔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기 성과와 실질적인 수익 창출 그리고 미국 주식 상장을 위한 로드맵 이런 프로젝트가 단순한 어떤 제품이 아니고 위험을 최소화한 혁신임을 시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글의 초기 투자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구글 스타트업이 절대 모험을 하는 그런 벤처 펀드가 아니거든요. 역설적으로 이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기술력과 그 다음에 이 기술이 겨냥하고 있는 미래 시장의 전망을 구글이 얼마나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오히려 확인해주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생체인식 얼굴 스캐닝은 이미 주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체인식 얼굴을 인식한다, 스캐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터링크 네트워크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휴스턴 공항에서도 또 저희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도 베타 테스팅을 이미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온라인에서는 정반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AI나 이런 거, 로봇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AI가 생성한 엉터리 생체 인식 정보, 그 다음에 딥페이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하면 블록체인으로까지, 즉 온체인으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단순히 생체 인식 얼굴 스캐닝 이 아니고 온체인에서 이런 생체인식 얼굴 정보가 제대로 검증되고 특별한 용도로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인터링크의 버전은 웹3의 인격 증명, Proof of Personhood를 적용해서 블록체인 내에서의 여러 가지 소셜, 사회적 활동들, 그 다음에 금융 및 거버넌스 시스템이 가짜 신원이나 투표봇 혹은 딥페이크로 인해서 장악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온체인 내에서의 블록체인 내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불가능하다. 인증이 안 되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블록체인을 블록체인답게 하는 매우 핵심적인 기술적 요소 중에 하나인 거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구글 포 스타트업이 초기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 확인될 수 있는 거고요. 몇몇 분들이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이런 생체인식 기능이 어떻게 블록체인에서 가능하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요. 그 안면 생체를 인식을 스캐닝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원시 생체 저장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로 프로그래밍 돼 있는 그런 걸로 이것의 유사함 여부, 동일성 여부를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블록체인이 아니고 온라인인 거죠. 온라인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방식은 뭐냐면 스캐닝을 하되 그 원시 생체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위험하다는 거죠.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다른 기술과 달리 이거를 저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를 기기 내에 특징 추출, 그 다음에 동형 암호화, 그리고 영지식 증명을 사용해 갖고 얼굴 스캔 데이터를 NFT, 즉 되돌릴 수 없는 암호화 토큰으로 만드는 겁니다. 보통은 지금까지는 원시 생체 정보, 그러니까 얼굴을 스캐닝한 그 파일을 저장을 하고 그것을 훈련, 딥러닝을 시킨 다음에 유사성을 확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럼 이건 사실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혁신적인 기술은 뭐냐면 이 생체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 생체 정보에서 어떤 기기의 특징을 추출하고 동형을 암호화하고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서 이거를 되돌릴 수 없는 암호화 토큰, 즉 NFT로 만든다는 거예요. NFT니까 토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에서 구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즉 원시 생체 정보를 전송하지 않고 신원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R이나 일리노이 생체인식법 같은 그런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실험을 해보면 인터링크 랩스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를 보면 오후 인식률이 0.01%에 불과해요. 이거는 지금 현재 블록체인 위가 아니라 블록체인 바깥,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상업용 얼굴 ID 시스템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최고 수준의 오인식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블록체인에서 구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 사회, 블록체인 자본주의로 간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간 부분에서는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RWA, NFT, 디파이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자본주의, 블록체인 사회로 가는 거고 얼마 전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것처럼 미국 정부가 다루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발표하고 기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 정부 기관마저도 이제 블록체인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개인정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누구를 인식할 것인가? 이 사람이 이 사람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근데 기존의 방법은 뭡니까? 블록체인이 아니고 그냥 온라인, KYC, 그래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나 아이디카드로 동일인 인증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100% 블록체인이 아닌 절반만 블록체인인 그런 신원인증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때요? 블록체인이 해킹당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개인 인증을 하는 신원인증 이 부분이 털리거든요. 왜? 여기는 블록체인 영역이 아니니까.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신원인증 과정조차도 완전히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신원인증 데이터 자체가 토큰이에요. 암호화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00% 블록체인으로 해서 앞으로 공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라고 하는 신원 인증의 부분을 해킹의 위험 없이 프로 보완되면서 또한 오차율 없이 구별해낼 수 있는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 이게 있어야 블록체인 내에서 여러 가지 금융활동, 대학활동, 또 중요한 법적인 그런 활동들, 결정들이 블록체인 내에서 현실 생활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기술이 있더라도. 아주 혁신적인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글 포 스타트업에서도 그렇게 초기 투자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익 구조도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약 7가지 수익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백서를 보면 뭐 결제 수수료니 데이터 서비스, 아이디 계층 라이센스 등등의 이런 파트너사들 관계 속에서 그런 구체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장한 암호화폐다.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는 이제 핀테크부터 해서 게임 회사까지 초기 도입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 조건 하에 인터링크의 아이디 서비스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쓰게 되는 거죠. 실제 수익에 대한 이런 기반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2026년도에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하는 계획에 뒷받침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투자한 거는 그렇습니다. 구글이 이미 신디케이트를 구성해서 2천만 달러 규모의 초기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원래 구글이 갖고 있는 10만 달러 상당의 구글 클라우드, 파이어베이스 크레딧 등등, 그 다음에 구글의 엔지니어, 멘토 등등을 다 붙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의 그 인프라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 구글로부터 자문을 받는, 그래서 단순히 돈만 투자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경영적인 측면, 수익화의 측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측면까지도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인터링크의 미래가 투자받고 있는 지금의 시점뿐만 아니라 향후의 미래가 더 밝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입증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일단 뭐 백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터링크 로드맵은 명확합니다. 2026년까지 약 1,000만 명 정도의 검증된 사용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고객과 만나겠다.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2026년까지 주요 대형 거래소에 이 토큰을, 인터링크 토큰을 상장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회계감사 및 IPO에 집중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빨리 인터링크 네트워크 채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구글 포 스타트업이 왜 인터링크 네트워크에 투자를 했는지, 배팅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